알기 어렵고 헷갈리는 신의료기술 제도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신의료기술 평가 그것이 알고 싶다 신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 기자 이혜선입니다. 오늘은 평가를 통과하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설명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단 이월숙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가사업단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평가 사업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이제 평가 사업이라는 것은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부터 그리고 평가를 진행하고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이제 안내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출판하는 그 업무에 관련된 평가 결과를 이제 학회라든지 학술지 등에 이제 발표하는 것들도 주된 업무이고요. 또한 이제 제도 개선 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심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업무들도 협조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내외적인 교육 업무도 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계신데요. 네네. 혹시 그 위원회는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크게 두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기구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가를 직접 진행하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해당 분야의 임상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방법론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저희 연구원들과 같이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그 평가를 당당히 통과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인하대병원 외과 허윤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쉬워 보이지 않는 위원회를 다 통과하시고 당당히 대사수술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셨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사수술, 그게 어떤 건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사수술이 목표로 하는 질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이 다 제2형인데 그 당뇨병을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도 지금 잘 나와 있고, 네. 그런데 대사수술, 수술로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조금 달라요. 네. 이 당뇨병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완치라든가 뭐 관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 수술, 이 대사 수술은 목표 자체가 당뇨병의 완치, 관해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그럼 그 환자들한테 어떤 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이제 비만 수술하고 똑같은데요. 네.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는데 그것과 또 위 우회술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도를 바로 지나서 위 들어가자마자 소장으로 내려가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십이지장과 위에 있는 소화액은 이제 아래쪽에서 만나게 해주고 하는 수술, 위 우회술 이 두 가지 수술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이 두 수술은 원래가 비만 수술에서 시작이 됐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뇨병을 좋게 하는 많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 대사수술을 받고 났을 때 저희가 보통 목표 혈당이라고 하죠. 네. 그 혈당에 도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제일 낮은 게 나오는 게 한 45%, 평균적으로는 70%를 넘는 걸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인슐린 맞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먹는 약으로 끝난다든가, 먹는 약 먹던 사람들은 그냥 식이요법으로 끝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개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사수술은 1년에 한 몇 건 정도 진행하세요? 2019년에 네. 그 심평원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한 400건 정도 400건
400건. 근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400건이면은 좀 적지 않나요? 너무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아직 그 이유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저를 만나러 온 환자들조차도 대사 수술이 보험이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술 같은 경우에 제2형 당뇨병 환자면 그냥 뭐 누구든지 가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 기준이요? 네네. 체질량 지수 27.5를 넘는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네.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좀 좋지 않고 조절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때 이 대사수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 수술을 평가를 하셨을 때 네네. 내과 측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은 어떤 근거로 인정이 됐던 건가요? 사실 임상 문헌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상 문헌 30편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합병증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뭐 완치율이라든지 목표혈당, 그러니까 관해율이라든지 목표혈당으로 이제 도달하는 율 자체가 일관적으로 비교군에 비해서 이제 높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더불어 이제 교과서라든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BMI가 높은 환자들한테 제2 당뇨 환자한테서는 이 대사 수술을 권고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학계도 그렇고 네. 우리 사회적으로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몇몇 연구자들끼리만 이 정보를 공유하고 참 답답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겠다 하는 게 목표였죠. 네. 이렇게 웹사이트를 이렇게 봤더니 네. 하면서 나 같은 연구자를 위한 제도인 거예요, 이게. 접수를 일단 하자. 아, 접수를 일단 하자. 그때는 상담 제도가 없었나 봅니다.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있었나요? 근데 별로 상담 안 했습니다. 이걸 하면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연구해서 잘 하면 되지 정부가 그걸 관여하느냐. 첫 번째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고 두 번째는 식약처. 네. 내가 식약처를 통과했는데 왜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당시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여기 지금 물어보고 그래도 전혀 깜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게 생기기 시작하죠. 네. 힘센 학회에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안한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아, 요 시점에서 단장님. 네. 이렇게 큰 학회 입김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네, 않으시죠? 지금은 없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신청하실 때는 좀 저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결과를 받으시고 나서는 저희가 뭐 그런 학회라든지 거대 기구라든지 이런 곳에 입김이 작용한다기보다는 국내 논문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네.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출판된 논문과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 교과서까지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입김, 힘 이런 거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걱정했던 거는 내가 좀 부실하게 접수했으니까 이 기술에 대한 그 평가 자료를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뭐 재심을 할까? 뭐 그러고 있었는데 승인으로 난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이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딱 그걸 봐서 봤는데 감동이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면, 예. 왜 그러냐면 이들이 리뷰한 게 3,000 몇백 건인가 논문을. 그리고 그 내용도 그냥 뭐 우리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봤어요가 아니라 다 본 것 같아요. 그때 250일 기다리는 동안에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냐. 나는 자신 있는데. 네. 근데 리뷰한 걸 보고 이것도 짧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예. 지금 감동을 네, 받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참에 잠깐 저희 네. 감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사수술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두껍죠? 엄청 저희가 두껍네요. 네, 리뷰했던 문헌들의 배제된 문헌들도 사유를 다 달아서 여기 첨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발간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난 이후에는 네. 뭐 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신의료기술 무슨 연구자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말고 일단 신의료기술에 가서 얘기해라. 그 다음에 아까 사전에 상담을 해줘요.
네네.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끝냈지만 거기에서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연구자들한테. 그래서 반드시 거기 상담을 해라. 예. 교수님도 처음에는 내가 원래 그냥 하고 있던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등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뀌셨어요, 마음이?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개인의 연구자가 확신을 한다 그래도 그건 그들의만의 얘기죠. 제3자가 볼 때 제3자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고 제3자가 보기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나면 그 기술의 가치가 확 달라지죠. 그렇군요. 그걸 알았던 게 저는 이거 신청할 때 네. 이게 보험급여로 진입이 될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했어요. 그냥 네. 그냥 나는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 뿐이죠. 그럼 지금 그 말씀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대사수술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적용이 됩니다. 네. 바로 그 다음 해에 보험급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게 가장 크게 변한 점인 건가요? 네, 그렇죠. 어. 엄청난 변화죠. 그건. 네네. 당뇨병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 이쪽 분들은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죠. 네. 예. 지킬 게 너무 많고 잘 지키기 어렵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네.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신의료기술 평가의 평가 제도를 이용하기를 적극 추천하시나요? 추천이 아니라 그거는 해야 됩니다. 아. 새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 없이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한들 그건 아닌 거거든요. 연구자들이 왜 연구를 하겠어요? 그걸 검증된 상황으로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건데 이 단계를 안 거치고 이 다음을 가겠다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평가를 좀 통과하고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신의료 기술 중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신 연구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으신 의료진 여러분들은 신의료 기술 평가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을 나눠주신 이제 평가사업단의 이월숙 단장님 그리고 허윤석 교수님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